예, 안녕하세요. 예, 머머랜드 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1편을 보신 분들이 이제 500여 분 가까이 오늘 보니까 보셨는데, 일단 감사드립니다. 이 지인분들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좀 준비를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할 거고, 그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강남 부동산 얘기 좀 말씀드리기로 했잖아요. 2편에서는. 그래서 오늘은 강남 부동산 얘기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얘기가. 강남의 부동산 얘기가 할 게 너무 많은데 2편으로 두 개 편으로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더 바뀐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또 따로 나중에 준비를 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은 강남 부동산 중에서 저희 사무실 부근에 있는 청담동 2종 일반 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으로 좀 보시죠. 여기 이제 지도 하나 띄워봤는데요. 여기가 이제 저희 사무실 부근에 있는 요 지역이고, 대표적인 랜드마크라고 한다면 프리마 호텔, 그리고 리베라 호텔이 이쪽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청담공원이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좀 볼 지역은, 2편에서 볼 지역은 여기에요. 여기. 예. 여기인데 한번 지적도 한번 보시죠. 요 붉은색으로 된 데 보이시죠? 요 붉은색으로 된 데는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용적률 1000%까지 질 수 있는, 즉 땅이 100평이라고 한다면 위로 1000평까지 지을 수 있어요. 예. 여기가 이제 가장 비싼 상업지역이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 요 땅을 우리가 볼 텐데, 여기가 2종 일반인데, 2종 일반 주거지역 길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2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요 2종 지역인데, 2종이라고 한다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2종은 건폐율 60%, 즉 100평이라고 한다면 땅이 60평까지 바닥 면적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바닥 면적. 예.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용적률이라고 한다면 200%라고 돼 있는데, 올릴 수 있는 총 면적을 200%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상층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평이라고 한다면 바닥 면적은 60평, 그리고 올리는 거는 총 20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요거는 지하 면적은 제외됩니다. 지하는 더 지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요새 필로티 구조로 많이 지으시잖아요. 필로티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에서 빠집니다. 주차장 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 정도 머릿속에 한번 두고 가시고, 실제로 여기 프리마 호텔 뒤쪽에 우리 나온 매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시게 되면은 대지 면적이 78평입니다. 건물 약 190평. 그리고 2종이네요. 그리고 거래가는 78억. 예. 땅이 78평이라 78억입니다. 이게 참 많이 올랐는데, 가격이. 예, 오른 걸 어떡합니까? 예, 오른 건 오른 건데, 이거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78억. 세금을 포함하면 80억이 넘어가는데, 돈이 없어. 대출을 일으키자. 70%까지 한번 대출을 일으켜봤습니다. 예. 그럼 54억 정도 대출을 낸다라고 한다면, 대출이자가 연리 3.5%로 봤을 때 뭐 1억 9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190평을 임대했을 때 요게 2억 2,800 정도 나오는데, 사실은 2억 2,800 안 나옵니다. 이거 2억 미만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임대료 빼기 대출이자는 3,690만 원 나오는데, 아주 정말 베스트로 받았을 때가 2억 2,800이고, 저는 2억 미만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대출이자 내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빠져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아예 안 나와요. 강남 부동산에서는. 두 번째 한번 보시죠. 대출을 50% 정도 냈다. 그러면 좀 말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한 40억 이상 가지고 있어, 현금을. 요 70평 땅을 사는데. 그러면은 39억 대출을 냈습니다. 대출이자는 1억 3,600만 원 정도. 그러면은 190평을 임대했을 때 최고로 해봅시다. 최고로 했을 때 2억 2,800. 오케이. 그럼 임대료 빼기 대출이자는 9천만 원 정도 나오죠. 그러면은 재산세, 종부세 빼면은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중에서 45%는 소득세로 내야 되니, 그러면은 실제로 1년에 벌 수 있는
순수익은 4천여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4천여만 원 1년에 번다. 이건 좀 스토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분의 투자금은 연 2.35%라고 했는데 요건 2% 정도 왔다 갔다 나올 것 같아요. 이건 좀 말이 돼요. 네. 다음 한번 보시죠. 대출 아예 안 냈어. 나 돈 많아. 오케이. 78억을 냈을 때 190평 시에 2억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2억 중에서 연리 2.92라고 나오는데 요걸 2% 정도로 잡는다면 예를 들어서 요거 빼고 재산세 빼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1억 5천 정도 남을 것 같아요. 1억 5천이면은 빼고 7천여만 원 순소득으로 갖고 가십니다. 순이익으로 7천여만 원 1년에. 그러면은 거의 80여 원을 투자해서 순이익으로 7천에서 8천여만 원을 갖고 간다? 라고 한다면은 현금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은행에 80억을 넣어놔봤자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질 않거든요. 그리고 자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이런 투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 강남 지역에 무언가 사옥을 좀 하고 싶어. 내가 무언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임대료 내기가 너무 그 포션이 커, 임대료가. 그런 분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사옥으로 쓰겠다 라는 분들은 강남 부동산에 있어서 투자가 가능한데 아까 전처럼 70% 혹은 뭐 60% 이렇게 대출을 내시면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따지는 소득 대비 부채 감당률 뭐 DSR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또 안 나옵니다. 강남 지역은. 그래서 50% 정도 대출 보시면 될 것이고 거기에서 크게 소득은 안 납니다. 예.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냐? 가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가치.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밸류. 강남의 땅들은 지금 밸류가 있어요. 가치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딱 세 가지로 우리를 꼽는데 지금 가장 핫한 요새 가상화폐 그리고 주식 그리고 부동산 요 세 개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부의 규제가 가장 좀 세게 들어간 부분이 바로 거주지, 주택입니다. 공동주택,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주택. 그러면 그 부분들을 사시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예, 굉장히 세금이 중과세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나올 종부세 그리고 재산세 감당이 안 돼. 그럼 결국은 돈이 몰리는 부동산은 어디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꼬마 빌딩, 상가 이쪽입니다. 결국은 그런 이유 때문에 풍선 효과 때문에 여기를 누르니까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풍선 효과 때문에 이런 꼬마 부동산도 지금 가격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이게 수익률이 사실은 안 나와요. 강남의 모든 부동산들이. 예, 그래서 투자하실 때 내가 정말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꼭 투자하십시오. 지금. 근데 정말 빠듯하게 투자를 하신다 이거. 나 이거 있는 돈 없는 돈 정말 영혼을 다 팔아 그냥 영혼을 다 걸어서 투자를 안 돼요. 여유 자금이 있으셔야지 살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강남 부동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IMF 때 이후로 강남의 부동산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근데 지금 우리가 외환보유고도 그렇고 어떤 국력도 그렇고 지금 IMF 때랑 비교할 때는 아니거든요. 결국은 부동산, 특히 강남의 상업 건물 부동산은 항상 어떤 그래프로 가던 우상향으로 간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됐건 간에 여기선 떨어지는 그래프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좀 봅니다. 왜? 투자할 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염두하시고 대신에 무리하게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샀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지? 이런 구조로도 지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드시 유념하시고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충분히 좀 고민을 하시되 자금력이 되신다면 지금 사십시오. 왜냐하면 매물이 없어요. 저도 사시려는 분들이 많지 파시려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급매물이라고 만약에 주변에서 나온다면 여유가 되신다면 사십시오. 떨어져 봤자 얼마 안 떨어질 것 같고 계속 조금씩 오를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거의 한계치까지 온 것 같지만 저는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그래서 사시려면 지금 사시고 여유 있는 분 사시고 꼭 목적이 뚜렷한 분 사시고 그렇다면 진짜 현명한 투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편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텐데
3편으로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이제 2종 지역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일에는 명과 암이란 게 있습니다. 예. 이 명과 암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 부동산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이 편에 있어서는 2종에 있어서 강남 지역 2종에 있어서 투자를 하셔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다면, 지금 어려운데 좀 호텔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호텔을 중심으로, 강남의 호텔을 중심으로 이 부동산의 명과 암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3편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2종 지역 말씀드렸지만 대로변에 있는 건물들, 호텔들은 대부분 대로변에 있잖아요. 그 건물들을 중심으로 3편에서는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현명한 투자 하실 수 있게, 소신 투자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좀 풀어서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3편도 꼭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